과정에 이제 사실 예, 대표 이사님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수원 건설경제에서 발전협의회 지금 저희들 회장으로 계시거든요. 김학규 회장이 계시는데 제가 특별히 좀 부탁을 해가지고 진행하는 부분이 있어서 또 내일도 운행하고 또 바쁘신데도 이렇게 늦게 시간까지 또 편의를 봐서 해주시니까 감사드리고 해서 우리 저 목숨줄을 쥐고 계신 기사님께 큰 박수 한번 감사의 표현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단 마이크를 좀 넘기겠습니다. 오늘이 또 여행 주제가 현수막을 보니까 너무 감격스럽고요. 또 저 해갑을 이렇게 축하해주기 위한 그런 자리여서 제가 해갑 때 했던 말을 잠깐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해갑 때 했던 말이 뭐냐 그러면 저는 개만도 못한 그런 사람입니다. 이걸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강아지 3마리가 모여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강아지가 나는 말이야 집에 냉장고에 간식이 너무 많아서 하루에 9가지를 먹는데 무엇을 먹어야 될지는 모르겠어. 그러자 둘째 강아지가 나는 한 달에 미용실 비용으로만 38만 원을 쓰고 있어. 그리고 또 강아지 하나는 나는 강아지 호텔을 이용하는데 호텔비만 한 달에 180만 원이야. 이렇게 자랑을 하고 있는데 그날 저는 그냥 간소하게 하기 위해서 14,000원짜리를 먹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14,000원짜리 밖에 안 됩니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하여튼 좀 재미있게 이렇게 잘 지냈고 한 60명 이상이 신청을 해서 그래도 50명 이상이나 이렇게 참여를 해줬어요. 그래서 너무 성황리에 잘 마쳤고 요즘에 해갑 잔치 하는 사람들 봤어요? 못 봤죠? 저가 했습니다. 그래서 좀 특이하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이제 또 저를 너무 막 젊게 보고 얕잡아 보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나도 이제 나이를 먹은 만큼 먹었다 이런 측면도 있었고 그리고 또 제가 먼저 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제자들 모임이 있는데 그 제자들 모임에서 이렇게 추진을 먼저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반만 제가 사는 걸로 해서 진행을 해서 밥값도 얼마 안 나왔어요. 자,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20년 후에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 20년 후를 우리가 그리면서 그러니까 20년 후에 그 전에 죽으면 절대 안 돼요. 그쵸? 저 제자 중에서는 벌써 세상을 떠난 사람도 있고 감방에 가 있는 사람도 2사람이나 있고 이제 제자들이 많다 보니까 그냥 이런저런 일도 있고 좋은 일도 많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이 최고이라는 어떻게 보면 이제 수준 높은 이런 가정을 처음으로 제가 운영을 이제 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어서 여러분은 저에게 첫 아들이고 첫 딸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여튼 서로 이렇게 의지하고 믿음을 갖고 제가 앞에서 끌어주고 여러분들이 뒤에서 밀고 이렇게 하면 정말 이 세상도 변화시킬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보았거든요. 그리고 저는 저를 뒤에서 따라오고 저를 뒤에서 밀어주는 사람을 절대 저는 예면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하여튼 저는 저 20년 후는 그럴 것 같아요. 제가 왜 히말라야를 갔다 왔을까요? 그냥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곳에 올라가 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20년 후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도 커다란 프로젝트를 3개를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추진을 하자 그러면 제가 이제 그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계시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개의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고 이것이 저는 분명히 조만간에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여러분과 함께 그 정상에 오르고 여러분과 함께 기쁨을 나누고 이랬으면 좋겠거든요. 뭐 저 먼저 이렇게 그러면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년 후에는 그 무엇인가 커다란 곳에 도전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때 새로운 일들을 꿈꾸면서 시작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지금도 제가 그 교육 시간에도 한번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저 가슴에는 뭐가 꿈틀꿈틀거리거든요. 무엇이 꿈틀거리니까 바로 꿈이 꿈틀거리고 있어서 제가 이런 모든 일을 이렇게 벅차게 진행해 나가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그 꿈들이 꿈틀꿈틀 거리고 있어서 그거에 따라가다 보니까 이러지 않을까 싶고 저는 20년 후에도 정말 그때까지도 계속해서 도전장을 내밀고 모험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회장님이신 우리 이상진 회장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20년 후의 나의 모습. 예, 20년 뒤에 제가 87살입니다. 그때까지 정정하게 쓰려면 운동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그 원장님이 20년 뒤에 꿈이 까지 꿈틀거린다 하시니까 그러면은 건강 관리를 위해서 어떠한 일을 지금 하고 계시는지 한번 여쭙고 싶은데요. 저는 건강 관리를 위해서 일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육체적인 노동을 많이 하거든요. 그것 자체가 운동이고 건강관리라고 생각을 하고 이번에도 한 100평 정도 밭을 제가 그 삽과 채수랑으로 다 읽어서 땀을 펄펄 흘리면서 고추를 150그루 심어놨거든요. 거기에 2개씩만 열려도 300개예요. 여러분 조만간에 초대할 테니까 와서 수박도 심어놓고 호박도 심어놓고 땅콩 감자도 심어놨거든요. 그래서 오시면 제가 삶아드리고 캐서 해드리려고 해놨어요. 그래서 저는 가장 큰 이 건강관리는 걸어다니는 거, 일하는 거 이런 것들이 저의 건강을 유지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러실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근데 이제 저도 일을 많이 하고 지금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병원에서 하는 얘기는 운동 근육이랑 이게 그러니까 노동의 근육이랑은 틀린답니다. 그리고 이제 노동을 하다 보면은 어느 시점이 되면은 체력이 딸려서 그건 이제 안 하게 되는데 그때는 근육이 쫙 빠져버려요. 평상시 운동을 꾸준하게 하게 되면은 그거는 노동이 아니기 때문에 힘도 덜 들고 운동으로서의 운동이기 때문에 그게 지켜진다는 거죠. 그래서 원장님께서도 너무 노동하지 마시고 30분도 좋고 저도 잘 못하면서 그래요. 1시간도 좋으니까 10분도 좋으니까 그렇게 운동을 해서 근력을 유지시키시면은 80이 아니라 130세까지라도 오늘 이제 가장 제가 놀라고 또 새로운 발견한 게 우리 박만순 교수님이 그런 동작도 맨 빠르시고 걸음도 맨 빠르시고 가장 지금 연세라기보다는 더 나이가 많으신데 그런 거 보면은 아직 청춘이다. 원장님이나 뒤에 가면서 우리 박만순 교수님 130도 훨씬 넘겠네요. 40 가까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이렇게 젊게 산다는 것 자체가 평상시 꾸준한 운동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 윤혜자 총장님께서 노래 준비가 다 되신 것 같은데 20년은 계속 얘기하는 거죠? 네네. 네. 20년 계속, 뒤 네. 예, 끝나고 노래하는 거예요. 20년 뒤, 저희 20년 뒤는 말씀드렸지만 87이거든요, 그죠? 그때까지 건강하게 하자면은 요즘 제가 이제 한 2주 정도 됐어요. 맨발 걷기. 산을 맨발로 걷는 게 한 50분에서 1시간 정도 그렇게 걷습니다. 자갈길 같은 마사토길을 발바닥에 이제 평탄화된 게 아니고 막 찌르고 처음에는 무진장 아팠어요. 아팠는데 지금은 단련이 돼서 거의
뜀박질 할 정도로 그래도 발바닥 감각이 많이 둔화돼서 좋은데 이게 하나 적어낸 거는 식욕이 너무 땡긴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게 이제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식욕이 너무 좋아져서 또 이제 또한 문제가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줄여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만큼 이 소화력이라든가 기능이 좀 좋아지고 있다라는 어떤 표시겠죠. 이게 식욕이 땡긴다는 자체는 그래서 하루에 2끼 먹던 게 좀 더 많이 먹게 되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효과는 있구나. 그래서 이제 20년 뒤에 또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래 안 하세요? 아이고 20년 뒤를 자기 이름 얘기하고. 네, 저는 윤혜자입니다. 20년 후를 원장님이 말씀하셔서 지금 막 20년 후를 막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지금도 지금도 이렇게 꿈꾸는 삶은 남편과의 100년 해로거든요. 그래서 남편도 건강하게 또 저도 건강하게. 그래서 저는 전원주택에 살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잡초 뽑고 20년 후에는 남편하고 잡초 뽑고 이렇게 앵두나무에 앵두도 따고 자두나무에 자두도 따면서 그렇게 조금 일상에서 느낄 수 있는 잔잔한 행복 이런 것들을 느끼고 살고 싶다라는 게 지금도 이렇게 제가 가지고 있는 소망인 것 같고요. 그리고 제 개인적인 비전은 저는 이제 뭐 부모 교육이나 아니면 상담이나 뭐 이런 것들을 80이 되면 조금 더 많은 경력들이 쌓이고 그때는 내가 진심으로 이 사람들에게 해줄 수 있는 말들이 있지 않을까. 지금보다는 조금 더 여유로워지고 쫓기지 않고 넉넉한 상태에서 누군가에게 어떤 말들을 하고 그 사람들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그런 일을 하고 싶습니다. 20년 후에 여러분들을 만나고 또 우리 원장님을 만나서 제가 20년 전에 했던 그 말들이 이루어졌네요 라고 말할 수 있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옆으로 넘기세요. 20년 후 해야 돼? 20년 후를 바라보고 말씀을 드리려니까 난감한데요. 자기 이름. 이름. 저는 왕언니로 박만손입니다. 그런데 그냥 저희 남편이 요소금 가서 좀 그러더라고요. 저희 남편하고 저하고 한 7년 차 나는데 늘 헬스를 다녀요. 그러는데 가다가 이제 자기가 그 전에 그렇지 않았대요. 다리가 한번 잘쑥하니까 이렇게 삐끗하니까 이거 이래가지고 내가 다치면 안 되는데 싶으니까 많이 조심을 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나이 되면 또 그렇지 않겠나 싶어요. 80이 넘었으니까. 그래서 저도 자꾸 저보고 이제 수영을 하다가 안 하니까 수영을 하나 그러고 뭐 하지만 지금 그렇게 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는데 일단 뭐든지 건강 관리하는 것도 좋겠고 이번에 정말 맨발로 걷기를 해보니까 이게 진정 필요한 거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돼서 저도 이제 저희 디자인이라도 좀 가면서 이렇게 가면에 교수에 다 짚을 이렇게 깔아놨기 때문에 처음부터 아프진 않거든요. 그걸 못했는데 그렇게 하는 선생님이 들어오셔갖고 우리 반에 또 그거를 하게 되니까 들으니까 저도 한번 실천을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아무튼 배움은 끝이 없으니까 계속 이제 나이가 먹도록 하고 싶은 것도 많습니다. 아직도. 네, 이게 정말 이렇게 좋은 시간 이렇게 해주신 모든 우리 사장님, 우리 교수님 다 그냥 그런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모두 수고하신 우리 임원진들도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뒤로 갈게요. 박정희입니다. 저는 20년 뒤를
안녕하세요. 저는 조미자이고요. 저의 하루 루틴은 5시 반에 일어나서 준비하고 그리고 이제 남편 나가고 자녀 아들은 2명 있는데 큰아이는 출가했고요. 그리고 둘째는 또 독립해서 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둘이 달랑 남았는데 그리고 준비하고 말씀 공부하고 그리고 7시에 출근을 해서 한 3-40분을 그 앞에 조깅을 해요. 말씀 공부 들으면서 그리고 이제 하루 일과가 시작이 되는데 저에게는 물론 그 명함이라는 것이 제가 제 손으로 또 누군가에게서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었는데 칼빈대에 와서 저를 나타낼 수 있는 그 명함이 생겼잖아요. 저는 너무 귀하고 너무 감동이었고 감사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참 열심히 이렇게 하루 매일매일 살아왔고 그런데 어느새 저에게 명함이 주어졌고 그리고 또 제 이름이 들어간 책이 있었고 그래서 저는 너무 칼빈대 와서 또 김동진 교수님을 만나서 너무나 감사한 마음 크게 갖고 있고요. 저의 20년 후에 저의 그림은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나의 삶, 돈을 벌 수 일단은 건강이겠지만 돈을 벌어서 제가 기쁜 마음으로 누군가보다 더 먼저 맛있는 식사를 살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꾸준히 갖고 가는 것과 그리고 또 저희 남편과 제가 건강하게 그동안에 열심히 살아왔던 그 모습을 또 자녀들에게 꾸준히 나의 자리에서 그리고 남편의 이제 엄마 아빠잖아요. 부모로서 그 모습을 끝까지 잘 지켜내는 거 그리고 또 저는 개인적으로 또 엄마이기 때문에 또 할머니이기도 하고 할머니로서의 그 모습이 커서 성장해서 그 아이가 손녀가 우리 할머니 정말 아름답다 아니면 그 기억에 공부하는 할머니 이런 모습으로 그려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 지금도 이제 집에 오면 제가 공부하는 자리에 앉아서 공부한다고 이런 모습을 자연스럽게 이렇게 나타내는 거 보면 이렇게 아이들은 보는 그대로 모델링을 하잖아요. 그래서 모방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봤을 때 기쁘고 그리고 또 조금 더 깎이어서 아름답게 깎이어서 좀 더 현명하고 지혜로운 아내가 좀 더 되고 싶고 뾰족한 부분들이 좀 더 깎이어서 아름다운 그런 아내가 되고 싶고 그리고 자녀들에게는 또 현명한 엄마가 부모가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20년 후에 저의 그림은 공부를 이제 제가 그닥 그렇게 머리가 좋은 편은 아니고 공부를 잘하는 그런 머리를 갖지는 않았으나 그래도 이제 꼼꼼히 성실하게 노력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부는 꾸준히 하고 싶고 그리고 그 그림은 이제 물론 제가 하고자 해서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제 저는 신앙인이고 또 하나님을 함께 이렇게 동행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 인도하시는 그 소리를 잘 듣고 하나님은 늘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그 다음 단계 아름답게 지어가는 그런 20년 후에 그런 모습을 그립니다. 건강하게 그리고 그 자리에 있을 때 뒤를 돌아봤을 때 낭비하지 않는 시간과 기쁘게 삶을 사는 그런 삶 그리고 저와의 인연이 되었던 모든 인연들이 사람들과 함께 그냥 상대방을 세워주는 말과 상대방을 세워주는 그런 사람으로 함께 오래오래 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내가 소중한 만큼도 다른 사람도 귀하잖아요. 소중하고 그래서 모두 함께라는 단어를 제가 많이 좋아하고 그런 환경에서 또 살다 보니 그런 걸 매우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함께 가는 걸 좋아하는 것 같고요. 이게 교회에서 저한테 겉보기에는 청담동 사람인 것 같은데 알고 보면 이제 시골지라고 표현을 많이 해요. 촌스럽다고 이렇게 성격 자체 이런 부분들을. 그래서 결코 뭐 청담동으로 보여진들 어떻고 또 시골지로 보여진들 어떻겠어요. 제가 있는 삶에서 정직하게 또 아름답게 살아가는 그 20년 후의 저의 모습을 그려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이수빈이고요. 저는 제가 20년 후를 별로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지금 현재 열심히 살고 그 다음에 제가 하고 있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어차피 공부를 시작했으니까 그 교수로서의 좀 입지를 가지고 싶은 마음이 저는 지금의 가장 제 희망사항이고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앞으로의 20년 후가 어떻게 될지 한번 심도 있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정희입니다. 저는 항상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늘 만족하고 있어요. 아이들과 생활하는 게 항상 저에게는 기쁨이고 행복인데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을 75세까지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체력을 먼저 키워야 되겠다. 그리고 체력을 키운 다음에 75세까지 열심히 지금 하는 일을 계속 하고 싶다라는 거는 늘 제가 갖고 있는 소망이었고 그 중에 하나가 자녀들이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그 아이들을 내 기관에서 키울 수만 있다면 그것 또한 행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75세까지 그 기관에서 나오는 수익 가지고 내 손자들에게도 용돈을 줄 수 있는 그런 기쁨이 있다면 나는 지금도 이 시간부터라도 항상 75세까지 80세까지 열심히 체력을 관리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라는 거를 늘 꿈꿔왔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저는 80세까지 산다면 제가 하고 싶은 스포츠 운동도 열심히 할 거고 그리고 항상 그 주일날 아침에 늘 항상 평화롭게 남편과 함께 커피 한 잔을 즐기면서 대화를 하는 그런 풍경을 볼 때마다 이게 80세, 90세까지 늘 변함없이 한결같이 이런 모습을 하고 지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망도 갖고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버킷리스트를 만들어서 하나씩 실천해가고 있긴 하지만 여하튼 저도 80세까지는 일할 수 있는 여성, 나 자신에게 투자할 수 있는 여성, 그리고 온 가족에게 부담 갖지 않는, 그리고 또 한 가지 스스로 내 명품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하는 여성, 그런 엄마, 그리고 그런 아내, 그리고 그런 또 하나의 나 자신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저는 80세의 인생이 지금도 너무 궁금해요. 항상 그 제가 해오던 그런 모든 생각과 뜻이 다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그래도 그렇다고 또 안 이루어진 것도 없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살아가다 보니까 칼빈대학교에서 또 공부를 하면서 또 강의를 하면서 또 한 가지 내 꿈이 이루어졌구나라는 거에 대해서 무한한 영광과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좀 더 폭넓게 한다면 강의도 좀 준비해서 더 열심히 하고 싶은 욕심도 많이 생기고 여하튼 80세까지는 건강하고 유쾌하고 행복하고 내가 바라던 나의 그 기관 운영도 끝까지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그 여러분의 그 원장이기 전에 저는 여러분의 선배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보다 조금 더 일찍 이렇게 공부를 시작했기 때문에 여러분 앞에 서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또 여러분 뒤에도 많은 사람이 서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조만간에 여기 저와 같은 이런 지도자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의 그 꿈은 그 꿈을 향해서 계속 전진을 해가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이 시점에서도 저 인생에 있어서 모든 걸 다 만족할 수 있고, 저 인생의 모든 것들을 이 정도면 충분히 너는 너 인생을 잘 살았어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저의 개인적인 꿈과 사회를 위한 꿈 이렇게 나눠서 세 가지씩을 했거든요. 근데 첫 번째 개인을 위한 꿈은 뭐였냐 그러면, 제가 이제 많은 고통을 겪었거든요. 물론 이제 사고이지만, 그래서 이제 제가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때 그 고통 중에서 첫 번째 소원이 뭐냐 그러면,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습니까? 하나님 저를 이 땅에 태어나지 말게 해주셨어야죠. 이게 첫 번째 기도였고, 두 번째는 그때 죽었어야 되는데 왜 살려주셨습니까? 이게 두 번째 기도였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 기도는 뭐였냐 그러면, 지금 저를 죽여주십시오. 지금 저를 천국으로 불러주십시오. 이 기도였거든요. 그래서 저의 첫 번째 그 소원은 뭐였냐 그러면, 내가 잠자다가 죽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게 꿈이 또 바뀌었어요. 뭘로 잠자다가 죽는 거였는데, 두 번째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세 번째는 일하다가 쓰러져 죽는 걸로 바뀌었거든요. 잠자다 죽는 거에서 일하다가 쓰러져 죽는 거, 이게 첫 번째 저의 소원이고, 두 번째 저를 위한 소원은 저 이름을 이 땅에 남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두물머리에 13,000평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저 시비를 세울 거예요. 아무도 저 이름을 안 알아준다고 하더라도 저 스스로 저 이름을 남겨보고 싶고, 그래서 저는 하여튼 이 사회에서 어떻게든지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그 지도자의 삶을 살아서 내 이름 석자를 한번 남겨보고 싶은 거, 이것이 저의 개인적인 두 번째 꿈이고, 저의 개인적인 세 번째 꿈은 노벨 문학상을 받는 거예요. 왜 노벨 문학상을 받는 거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이제 뭐 이렇게 글쓰기라든지 이런 거에 재능은 없는데 그거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일하다가 죽고, 그 다음에 내 이름을 하여튼 남기고, 세 번째는 그 노벨 문학상을 만든 것도 물론 그 이름을 남기는 거라고 볼 수 있지만,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저의 그 개인적인 역량과 자질로서 이렇게 평가받기 위한 그런 측면이고, 이제 사회를 위한 이 저의 그 꿈은 첫 번째는 우리나라의 랜드마크를 만들어 놓고 죽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는 우리나라 한강처럼 도심을 가로지르는 좋은 강이었거든요. 뭐 파리의 그 강이라든지, 뭐 런던의 템즈강이라든지 이런 강들이 보통 좀 쪼잔해요. 근데 한강은 정말 위대하거든요. 그 한강에다가 정말 220층짜리 쌍둥이 수상 빌딩을 짓는다든지, 하여튼 전 세계인이 정말 파리의 에펠탑보다도 더 이 한국에 와서 사진 한번, 그 랜드마크를 보고 사진 한번 찍고 가는 그런 나라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고, 두 번째는 남북 통일을 이렇게 이룩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아프리카를 우리나라만큼 잘 사는 나라로 전체를 이렇게 변화시키는
그 꿈을 제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아프리카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 꿈은 오로지 교육에서 나온다. 이걸 저는 그 신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그 아프리카에 정말 이 대륙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뭐랄까 교육을 제가 우간다에 지금 친구가 있거든요. 그 친구하고 약속을 했는데 아직까지 제가 추진을 못했는데 일단 우간다를 정말 교육으로 변화를 시켜서 그 나라가 우리나라보다 더 잘 산 나라가 되면 다른 나라들은 제가 하지 않아도 그 방법을 다 따라서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20년 후에 딱 80이 되는데 그때 저는 트럼프처럼 정말 새로운 도전을 위해서 살아가고 또 모세처럼 자기 민족을 정말 그 억압에서 이렇게 구출해내는 그런 일들을 시작했는데 저도 20년 후에는 무엇인가 의미 있는 일을 이렇게 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래 이렇게 뜨거운 저는 옆에서 듣고 있잖아요. 옆에서 듣고 있으니까 이 뜨거운 게 더 잘 전달이 돼서 이 뜨거운 가슴은 도대체 어떻게 나오는 것이며 어떻게 멈추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너무 존경스럽습니다, 원장님. 네. 덕없이 전화해 말없이 울어도 오래 들어주던 너 내 곁에 있으니 모르고 지냈어. 고마워 미안한 마음들 사랑이 날 떠날 때 내 어깨 두드리며 보내줄 알아야 시작도 안다고 얘기하지 않아도 가끔 서운게 해도 못 믿을 이 세상 너와